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TAT 2급 51회 3강 실무 강의로서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전에 FAT 2급 요약집의 이 부분과 TAT 2급 요약집의 이 부분을 먼저 익혀두시고 강의를 보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큰 문제 3번 결산이네요. 1번 손익의 예상과 이연입니다. 수동결산이네요. 자료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에 이월된 승급 비용에는 단기 도래분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험료네요. 이월됐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48만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 12월 30일날 결산할 때 차변의 승급비용, 대변의 보험료에서 했던 돈 48만원이 이 자산이 넘어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4월 1일에 아래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선급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급하는 시점에서 자산으로 처리했네요. 보험회사는 동부화재 보험이고요. 보험가입 대상 공장 건물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기간 나와 있고요. 보비 보험료 납입액은 240만원이고요. 월할 계산이네요. 한 달 한 달 계산하라는 의미가 들어와 있으며, 두 번째로 월할 계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4월 1일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4월 10일날 가입을 했더라면 이거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런 거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월할 계산에서는 1개월 미만은 한 달로 봅니다. 즉 4월 10일날 가입했다 하더라도 4월 1일날 납부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4월 17일날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4월 1일에 가입을 한 것으로 계산하라는 의미가 월할 계산이 됩니다. 자, 평가 문제 볼게요. 항상 평가 문제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 승급 비용 중 단기 도래분에 대하여 1월 1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예, 1월 1일 날 입력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1번 보겠고요. 2번 단기 발생분 보험료 제 500번대죠. 521번이네요. 대하여 12월 31일자로 결산정리 분계를 하시오. 자, 이 문제는 보니까 수동 결산했어요. 대부분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1번이 있습니다. 만약에 1번을 틀린다 하더라도 2번이 맞으면 4점짜리죠. 부분 점수 2점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1번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전기 이월된 승급 비용에는 단기분 점점점이 이다. 자, 먼저 2020년 12월 31일 날 분계를 추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에 승급비용 48만원 보험료가 소멸되었네요. 48만원. 이 자산이 2021년 1월 1일 날 넘어왔죠. 넘어왔고 이 부분이 상계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평가 문제 1번입니다. 전기 승급 비용 중 이 비용 48만원입니다. 단기 도래분에 대하여 단기 도래분은 어떻게 될까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죠. 이 금액이 48만원입니다. 1월 1일자로 회계 처리하시오. 자, 그러면 이 승급 비용이 상계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비용이 뭘로 사용되었습니까? 보험료죠.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는 몇백 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가 됩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 1월 1일 일반연표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근래에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꼭 좀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몇 월 며칠 일반연표 12월 30
31일입니다. 12월 31일. 차변 3번. 그죠. 보험료죠. 821번.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 48만원. 대변 4번. 선급비용이죠. 선급비용 얼마?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평가 문제 1번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자, 당기의 자료로 당기분을 결산 정리하시오. 이것은 올해 12월 31일 날 입력해야 되겠죠. 4월 1일에 아래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선급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지급하는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했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금액이 240만원입니다. 월할 계산하면 한 달에 12 하니까 20만원이네요. 석 달이면은 60만원, 빼면은 180만원. 이 그림을 그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시점에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한 경우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험료로 처리했더라면 우리가 계정과목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선급 비용, 선수수익으로 처리한 경우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정리해 두었죠. 주고받는 시점에 자산, 선급 비용 또는 부채, 선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는 무조건입니다. 앞에 돈, 당기분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줄어드니까 어디에? 대변에 가야 되며 금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대 계정은 보험료죠. 보험료고 공장이니까 500번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12월 31일 날 일반전표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날짜 잘못했네요. 요거 이동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요거는 1월 1일자로 해야 되겠죠.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동이 한번 보자. 안 되네요. 요거 선택해 주시고. 날짜 제가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자, 요거 잘못했고 여기에 이동 있죠. 이동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버튼 제가 일부러 틀린 거 아닙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1월 1일 날 입력하라고 했는데 실수. 이동 눌러주시고, 자, 몇 월 며칠로? 01월 01일로. 그리고 이동.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확인. 자, 1월 1일 날 넘어왔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자, 다음 12월 31일입니다. 없어졌죠? 첫 번째, 이렇게 이동하는 기능도 알아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첫 번째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안 되는 건데 입력해버려서 제가 이동을 시켰고요. 물론 삭제를 한 다음 1월 1일 날 입력하셔도 됩니다. 9번은 차변, 3번 보험료죠. 521번. 금액은 180이었죠. 1800불. 대변 4번 선급비용이죠. 133번. 금액은 얼마? 1800불. 자, 입력이 끝나면 꼭 확인을 이렇게 날짜와 차변 대변 계정과목 코드 확인하시고 거래처를 걸 때 걸어야 될 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금액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 1번은 넘어가고요. 2번은 자동결산이네요. 자동결산은 항상 어디에 입력한다?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있죠. 여기에 입력합니다. 자, 몇 월부터? 01월부터 12월까지. 자,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기말 재고자산 실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공품과 제품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단위당 원가 이런 거 필요 없네요. 평가액 장부에 600만원 있고 장부에는 14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실사 내역 보니까 제공품은 그대로네요. 아무 문제 없고요. 제품은 800만원이 없어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 제품 수량 차이는 위탁 판매 제품으로 현재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이다. 자동결산 하라 그러네요. 자, 위탁자, 수탁자, 이거 어디서 보셨나요? 서점과 출판사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니까 서점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누구 거다? 내 거. 그러니까 장부에 1400만원이 있어서 실제로 조사하면은 얼마가 있어야 된다?
1,4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창고에 가서 헤아려 봤더니 600만 원밖에 없어요. 800만 원이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이 800만 원이 누가 가지고 있다? 출판사가 아니라 서점이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서점이 가지고 있는 제품은 누구 거다? 내 거. 그러니까 1,400만 원 그대로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F 제공품 제공. 자, 기초 아니고요. 다음 찾기 기말 제공품 재고액 나와 있죠.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600만 원 6불불. 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이죠. 바로 밑에 있네요. 14불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Q는 무엇이 된다? 수탁자의 창고에 보관 중인 것은 누구 거다?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600만 원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800만 원 없어진 게 뭐 감모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수탁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 1,400만 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하고 나면 반드시 여기에 전표 추가있죠.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확인도 하셔야 돼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날 이렇게 결차 결대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므로 또 결산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이네요. 다만 조금 새로운 유형이라면 전기에 이월된 승급비용을 뭐 단기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이 부분이 새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다음입니다. 근로소득 관리네요. 인사급여 관련 실무 프로세스를 수행하시오. 자, 주민등록 등본에 의한 사원 등록이네요. 한번 볼까요? 세대주 민호일이고요. 민호일 본인이고 이렇게 부양가족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자, 4월 1일에 입사한 사무직 민호일의 주민등록표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민호일과 생계를 같이 한다. 배우자 김미영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은 500만 원이다. 자, 우리 총급여액은 얼마까지 기본공제가 되나요? 500만 원까지. 소득 제한에 안 걸리죠. 예, 이 사람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되는 사람. 박선희는 양도소득 금액이 120만 원 있으며 일단 소득에서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추가공제도 안 돼요. 주거 형편상 별거를 하고 있다. 요거는 해당이 되지만 소득이나 나이에서 걸려버리면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기본공제 안 되는 사람. 자녀 민규상, 민상규, 민경규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 소득 제한은 통과됐고요. 나이 제한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형제 민호식은 자, 관계가 형제네요. 형제 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고 장애인 추가 공제됩니다. 퇴직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있다. 퇴직 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6번 세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자,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보기 전에 부양가족 공제시 소득 유무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100만 원 넘으면 안 되고요. 금융소득 금액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 2천만 원까지는 되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안 돼요. 근로소득 금액 나왔었죠. 연 500만 원까지 되는 사람. 물론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로서 얼마를 받더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연금소득 금액은 1200만 원까지는 되고 넘으면 소득 제한에 걸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적 공제에서 부양가족 명세서 등록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있을 시 배우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부모 공제 많습니다. 지금은 자녀 있고 배우자 있었죠? 예, 한부모 공제 없습니다.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더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외국 거주인지를 확인합니다. 직계 존속이 외국에 거주하면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습니다. 외국 거주가 되면 안 돼요. 다만
배우자와 직계 비속 자식들이 외국에 타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는 거로 본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거?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 씁니다. 자, 전체 메뉴 요거는 빠져놓을게요. 인사급여에서 메뉴도 가르쳐주죠. 사원 등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름이 누구였나요? 한번 볼게요. 민호일이네요. 잘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 됐고요. 본인은 자, 됐고 세대주 돼 있네요. 다음, 배우자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 자, F2 하면 나타나죠. 관계. 배우자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엔터 넘어가고, 자, 추가 공개되는 것은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성명 한번 볼까요? 요거 화면을 약간 올려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배우자가 김미영, 그리고 810515 2698 711. 뭐 크게 문제 없죠? 처가됩니다. 자, 뭐 잘못 쳤네요. 주민번호를 제가 잘못 쳤습니다.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주민번호, 요게 화면이 죄송해요. 제가 입력이 조금 서툽니다. 다시 810515 2698 711 예, 됐습니다. 요거 기본 공개되고요. 다음 추가 공개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 자, 박선희 어머님이 되겠네요. 직계 존속입니다. 자, 여기서 F2. 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확인. 자, 60세 이상 맞고 기본 공개되나요? 한번 볼까요? 소득 금액 있죠? 안 되죠. 그러면 60세 이상이 아니라 뭐 부가 돼야 됩니다. 부는 몇 번? 아래쪽에 나와 있죠? 0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0 됐고요. 넘어가고, 다음 이름이 박선희 별 문제 없고요. 다음 요것도 내국인이죠. 내국인은 0번. 자, 칸이 비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주민번호네요. 주민번호. 자, 530 407 213 5217 예, 크게 문제 없네요. 다음입니다. 민상규 N에요. 둘 다 보니까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직계 비속이죠. 여기서 F2 직계 비속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직계 비속 4번을 하면 되고요. 5번 직계 비속 4제외는 어떤 경우냐면 아주 특수한 경우죠. 본대 직계 비속은 되지만 뭐 부양하고 있는 직계 비속, 즉 다시 말해서 며느리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직계 비속이 장애인이면서 그리고 며느리도 장애인이고 소득 제한이 안 걸리는 경우는, 내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이 사람은 기본 공제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직계 비속까지만 되고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안 돼요. 예외가 있습니다. 직계 비속의 배우자인데요. 내 직계 비속이 장애인이고 이거 배우자도 장애인이고 이런 경우 소득 제한에만 걸리지 않으면 해줍니다. 이 경우가 5번에 해당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번 봤습니다. 확인. 자, 20세 이하 맞죠? 이름 한번 볼까요? 민상규네요. 민상규. 그리고 내국인 0번. 자, 한번 볼게요. 약간 올리고요. 081 115 그리고 3098 227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민경규네요. 민경규 자식들은 없다 그랬습니다. 민경규 F2. 자, 직계 비속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얘도 20세 이하이며 민경규. 자, 내국인 0번. 주민번호 그대로 치면 되겠죠.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101 214 309 822 예, 크게 문제 없네요. 다음 민호식 형제인데요. 형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지만 퇴직 소득 금액 때문에 되지 않죠. 그래서 자 F2 형제자매 해주시고요. 확인. 자 이거는 부죠. 부가 됩니다. 0번. 그리고 민호식. 자 주민번호 한번 볼게요. 주민번호 820628 820628 820628 그리고 1269338 1269338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추가 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본인은 뭐 장애인 아니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배우자도 해당 사항 없죠. 뭐 장애인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고 기본소득이 안 되니까 당연히 추가 소득도 추가 공제도 안 됩니다. 요거 자녀 세액 공제 되는데요. 요거는 자동으로 체크됐죠. 자녀 돼 있으니까 확인만 하고요. 민호식은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장애인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예, 아무 문제 없네요. 이렇게 칸 맞추어서 천천히 하나씩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원천 징수입니다. 11월 급여 자료이고요. 부서명은 관리 1팀 구상석이가 중도 퇴사를 했는갑습니다. 뭐 급여 자료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 관리부 구상석 사원의 급여 자료이다. 급여 취급일은 매월 20일이네요. 구상석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11월 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네. 급여 지급일은 11월 20일이 되겠네요.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자 여기에 사회보험료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평가 문제. 항상 평가 문제가 여러 항목이 있을 때는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구상석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자 먼저 퇴사일부터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0일이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사원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사 처리가 가능해요.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구상석 꼭 맞는지 확인하시고 선택을 해주신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퇴사 연월일이 있죠. 2021년 11월 20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자 1번 부분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공제 등록에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을 등록하시오. 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있죠.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리가 수당공제 등록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전산 세무와 다르게 날짜부터 입력하시면 수당공제 등록 이 탭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날짜를 입력하시기 전에 수당공제 등록부터 자 수당 등록이 아니라 지금은 공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공제 등록. 자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보험료 정산이네요. 건강보험료 정산 오타 없이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엔터 했더니 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없으면 무구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건강보험료 정산 2번에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2번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여기서 하나는 급여 칸입니다. 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자 요 상단에 보시면 급여는 급여를 말하고요. 상여는 상여금을 말하며 추급은 추가급여. 왜 우리 추가 정산해서 더 받는 경우 있죠. 추상 추가 상여금을 의미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확인. 크게 문제 없죠. 기속 연월일 11월이고요. 자, 구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자, 11월분 급여 상여를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정산 내역, 학자금 상환, 그리고 사회보험 금액을 반영하시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급여 플러스 상여가 될 것이며
직업일은 11월 20일 맞고요. 자, 여기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외로 김지우에다가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에. 자, 그러니까 구상석을 꼭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급부터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급 200이네요. 2뿔뿔. 상여금은 100만원 1뿔뿔. 그리고 연장근로네요. 300뿔. 특별수당입니다. 50뿔. 차량 유지수당이네요. 200뿔. 식대네요. 100뿔. 장기 근속수당 5만원. 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왼쪽입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국민연금 12만 1,500원. 예, 맞네요. 이렇게 맞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보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맞고요. 학자금 상환액이 입력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금 상환액 2100불. 건강보험료 정산 5320 53,200원. 자, 나머지는 없죠. 없는 것은 내버려 놓고요. 엔터 했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연말정산 명세가 나타나네요.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영.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1번, 2번, 3번까지 했고요. 4번 한번 볼게요. 11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있죠? 선택해 주시고. 자, 11월입니다. 21년 11월. 지급기간도 11월 달에 지급했죠? 11월. 엔터.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조정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할 것 돼 있네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차월 2월 환급액 81,620원 이렇게 2월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서는 별도로 할 작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영만 하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으로서 저장할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메뉴에 빠져나올 때 저장할까요? 물어볼 때는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반영된 사항이 저장이 되어야 되죠. 얘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지 우리가 조회만 하고 별 필요가 없는 경우는 아니오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 내용이 저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 자, 이름으로써 이 문제는 끝이 났는데요. 출제위원님 땡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거네요. 자, 연말정산 하기 전에 우리가 내용을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각종 공제가 있는데요. 공제 중에 제일 좋은 공제는 의료비 공제이며 제일 까칠한 공제는 보험료가 되겠죠. 의료비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 없고 보험료는 이렇게 소득 제한과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가 가장 까칠합니다. 제일 좋은 공제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제한, 나이 제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와 중복 공제되죠.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금액은 200만원 한도라는 거.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증진의 목적은 안되고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구입을 했을 때는 한도가 연 50만원까지, 즉 안경 70만원짜리를 구입하게 되면은 입력하실 때 의료비에는 얼마를 입력한다? 50만원만 입력해야 된다는 거. 교육비입니다. 본인은 대학원까지 된다는 거. 아울러서 현장 체험학습비 있죠? 연 3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초중고에 해당이 되고 미취학 아동은 안 되는 겁니다.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안 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조금 있죠.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지 자식이 부모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정규 교육기관 있는 학원비와 학습비는 안 됩니다. 즉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학습지는 안 된단 말이고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되며 정치 자금은 본인분에 한해서만 해줍니다. 신용카드네요. 신용카드에서 주의하실 점은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안 되고요. 외국에서 사용한 거라든지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자동차를 빌린 거, 임차,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아파트 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 비용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와 카드로 하게 되면 카드도 공제되고 이중 공제가 된단 말입니다. 다만 이거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있는데 고등학생입니다. 교복을 70만 원짜리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비에는 50만 원을 입력하고요. 카드는 70만 원을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복 구입비 50만 원 한도가 있는 것은 교육비 공제에 50만 원까지란 말이지 카드 사용액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제외되고요. 회사 경비로 사용한 금액은 안 됩니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육비는 카드와 중복 공제된다는 거 위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중고자동차, 새 차는 안 됩니다. 중고자동차는 구입 비용의 10% 카드 공제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카드는 신용카드 플러스 현금 영수증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세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데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아울러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일 때 이 월세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본사 인사팀 이정우의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제공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이다. 그러니까 자료가 제공되는데 국세청 제공 자료도 있고 기타 자료도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사원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고 이정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자, 일단 부양가족 명세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에 있죠. 눌러주시고 이정우였죠. 이정우. 자,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 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확인은 되었고요. 배우자 김은희는 복권 당첨 소득 3천만 원 있다. 자, 복권 당첨금과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죠. 즉 소득이 없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예,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죠.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기본 공제되는 사람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배우자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예 되어 있네요. 최고요. 두 번째, 직계존속 이 한국은 별도의 소득이 없다. 예, 그러면 기본공제 되죠. 소득 없고 존속이니까 아마 나이 제한은 통과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직계존속 이한국입니다. 39년생이네요. 이거는 70세 이상인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2021. 자, 이 문제는 2021년도 문제입니다. 빼기 1939네요. 40이라 치더라도 그러면 언뜻 보더라도 80이네요. 70세 이상은 경로 우대에 해당되죠. 따라서 경로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 꼭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추가 공제는 이렇게 기본 공제자에 한해서 추가 공제가 됩니다. 예, 됐고요. 자녀 이민주와 임휘나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민주, 이민환이 예, 별 문제 없고요. 자, 직계비속 이게 보니까 자녀 추가 공제되네요. 자녀세액 추가 공제되고요. 자, 이민주는 왜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93년생이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93년생이니까 2021에서 1993 얘는 나이 제한에 걸려버렸네요. 소득은 없다 하더라도 나이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부로 바뀌어야 되고요. 직계비속 이민화는 부가 아니라 20세 이하가 되어줘야 되겠네요.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정우는 시력 교정용 안경을 구입하고 의료비 소득 공제용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예, 이정우 본인이 되겠죠. 본인 나중에 안경은 한도가 있었죠. 얼마까지? 50만원까지 한도액만 입력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아래쪽에 있네요. 자, 이게 보시면 직계존속 82세였죠. 82세였으니까 이게 이분은 70세 이상으로서 경로우대 공제됩니다. 이민주는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았더니 28살이네요. 얘는 나이 제한에 걸렸죠. 그리고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직계비속 이민화는 자녀세액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자녀세액 추가 공제는 7세에서부터 만 7세부터 20세 사이는 자녀세액 추가 공제를 받죠. 그래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되고요. 배우자가 나이가 좀 많죠. 62세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요게 70 본인 이정우가 73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배우자가 만약에 70세, 71세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기본공제 될 뿐만 아니라 경로우대 공제도 됩니다. 이렇게 나이 제한만 통과되면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73세이신 분이 직장 다녀서 급여받는 경우는 조금 작은 편이죠. 그래서 시험에서 배우자가 경로우대를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는 경우는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1번 끝이 났고요. 2번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를 이용하여 연말 정산을 완료하시오. 자, 의료비부터 이렇게 다 하면 되는데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며 국세청 자료는 공제 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하여 입력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료 중에 국세청 마크가 찍혀 있으면서 의료비가 여러 병원에 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총액을 하나로, 건수는 하나로 입력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 문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었고요.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메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여기 보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있죠. 선택해 주시고, 자, 다음 이정우입니다. 사원이 없네요. 사원 불러오기는 F2키 F2 눌러주시고 이정우 선택해 주시고 확인. 예,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소득 명세 한번 눌러볼까요? 소득공제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 반영이 되었는지 봐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가 반영이 안 됐네요.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는 부가 맞았고요. 이 한국이네요. 이게 사원 등록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빠져나왔어. 자, 사원 등록에서 부가 제가 확인을 안 됐나요? 이정우 직계존속 부대 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부가 아니죠. 82세였습니다. 부가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60세 이상 4번이 되어야 되겠네요. 4번. 자, 이렇게 바꾸어 줘야 되겠습니다. 부는 하나밖에 없죠. 제가 요거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다시 빠져놓겠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들어갔어요. 자, 이정우 다시 한 번 더 소득 공제에 들어갔어. 자, 여기 봤더니 본인 별 문제 없고요. 배우자 별 문제 없고 이한국 직계존속이죠. 그리고 이민주 애가 28살짜리였습니다. 이민환이 별 문제 없고요. 자녀 공제되고요. 경로되고요. 예, 문제가 없네요. 그리고 이분이 또 세대주죠. 세대주입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방금 일부러 실수한 거 아니고요. 이게 하다 보면 저도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메뉴에 들어와서 첫 번째 안 틀리는 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틀렸다 하더라도 꼭 이렇게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끝이 났고요. 자, 첫 번째 어료비네요. 어료비 이정우입니다. 본인이에요. 자, 어료비 탭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단에 보시면 어료비 탭이 있고요. 자, 부양가족 관계 코드 본인입니다. FE 본인 이정우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료비 지출 자료는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오른 왼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땡땡이 땡땡이 알 수 없고요. 690만 원이네요. 예, 별 문제 있고 아래쪽에 또 어료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수증이 있고, 자, 이것도 누굽니까? 이것도 이정우 거죠? 이정우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자, 출발하겠어요. 상호 사업자 번호는 알 수 없으니까 안 적습니다. 자, 먼저 국세청이에요. 한 건입니다. 금액은 얼마? 6900불. 선생님, 왜요? 요거 왜 이 금액까지 합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이 어료비는 무엇이 된다?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세청 자료는 국세청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거는 병원에서 안경점에서 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기타 자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로 해줘야 돼요. 그 어료비 정빙 코드가 국세청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해줍니다. FE 본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호 나와 있나요? 나와 있으면 입력하면 되고 안 나와 있으면 입력하지 않으면 됩니다. 상호 나와 있네요.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경우는 오거리 안경 그게 문제 없죠. 사업자 번호 211 20 56136 예, 크게 문제 없고요. 이것은 기타 5번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한 건이며, 자, 안경은 한도가 있었죠.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50만원. 지금은 65만원을 사용했지만 500불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크게 문제 없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기부금이네요. 기부금은 소득 제한은 있고 나이 제한은 없죠. 배우자 소득 제한 없었습니다. 즉 기본공제 되는 사람들은 웬만한 것은 다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기부금 단체명 서울대 교구 천주교회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고요. 주소 나와 있고 기부 내용 나와 있죠. 종교단체이며 41번 금전이고 날짜 금액은 300만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입니다. 자, 기부금이네요. 기부금 선택해 주시고요. 기부금은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자, FE 작업이 조금 더 있거든요. 배우자였죠. 배우자 선택해 주시고, 자, 다음 사업자 번호 있네요. 위쪽에 있었습니다. 한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이거 그대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 106 8989 99368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상호는 뭐 서울대 아까 있었죠. 여기 있네요. 서울대 교구 천주교회 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유형은 나와 있습니다. 코드가 41번이네요. 코드 41번. 종교 예, 크게 문제 없고요. 건수는 한 건이죠. 합계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300만원 크게 문제 없죠. 예, 뭐 장려금 신청 이런 거 없고요. 뭐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기부금 영수증이고 뭐 크게 문제 없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예, 되었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기부금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부금 조정 명세 이 탭을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그렇는데요. 기부금은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조정 명세서에서 어떤 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서 보내기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공제금액 플러스 정산 명세 반영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방금 이 작업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정산 명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시면 아래쪽에 기부금이 나와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 자, 여기 보면 기부금 보이시나요? 자, 시정기부금 종교 45만원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 눌렀던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정산명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는 빠져나오고요. 아이고, 메뉴를 빠져나와 버렸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 기부금, 여기에서 내용 입력하고, 기부금 조정 명세에서 요거 불러오셨죠? 불러오고, 이놈을 불러오고, 그리고 여기에 정산명세서 보내기를 해야지 이게 정산명세서에 반영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요 작업 꼭, 자, 다시 한 번 더, 요거 1번, 요거 2번, 이 작업들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그러면 요거는 뭐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거 기타 자료에 있네요. 서울대 천주교육. 여기에 국세청 자료가 없네요. 여기 국세청 안 바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국세청 돼 있죠. 요것도 기타죠, 기타. 국세청 기타 0번입니다.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요거를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안 했고요. 서울대 교구 천주교회에서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회차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실수가 조금씩 있네요. 그래도 뭐 찾아내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자, 다음 기본 자료. 이거는 보니까 보험료네요. 보험료는 보장성은 되지만 저축성은 안 됩니다. 이정우 본인 거네요. 자, 보험료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찾아보니까 보험료가 없죠?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소득공제에 자, 이렇게 보험료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보험료에 관련된 거고요. 위에 있는 줄은 국세청,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기타가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정우 본인이고요. 둘 다 보장성입니다. 생명보험이네요. 국세청 자료 맞죠? 요거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15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정우 국세청 보장성 보험 입칸이 되겠습니다. 1500불 엔터. 크게 문제 없죠? 따로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은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교육비네요. 이민환이네요. 이민환이 자, 자녀였죠. 자녀 한번 볼까요? 이민환이 17살짜리 얘입니다. 얘가 해당되고요. 자, 등록금이네요. 등록금은 당연히 120만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국세청 자료고요. 자, 이것은 뭐예요? 교복이죠. 교복은 중고등학생의 교복은 한도가 있죠. 1년에 얼마까지 했습니까? 50만원까지 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거 180만원 입력하면 안 되겠네요. 교복이 50만원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17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이민환이 칸에 입력할게요. 자, 이민환이 선택해 주시고 교육비입니다. 오른쪽으로 살살 가면 있겠죠? 교육비 이쪽에 있네요. 교육비 찾았습니다. 이렇게 교육비를 찾으셔서 이민환이고 국세청 자료입니다. 여기고 장애인 아니죠? 그럼 일반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80만원이 아니라 17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이제 자료 입력은 끝이 났네요. 자료 입력은 다 끝이 났고요. 자, 이제 빠져놓으면 되겠죠. 자, 빠져놓는데 여기서 제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물어보네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고 완료하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9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 빨리 마치시게 되면은 요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요 문제는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이름으로써 DAT급 50일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모였을 때 합격이 명중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에 힘을 내고 구독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